안녕하십니까? SNS 소통연구소 조윤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스마트한 강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책 6강 가장 유용한 10가지 파워포인트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의 학습 목표는요,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 단축키를 활용해서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키고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축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로는요, 텍스트 활용 단축키와 일정한 간격으로 도형을 복제할 때 쓰이는 단축키, 개체 그룹화하고 그룹 해제하는 단축키와 서식 복사, 서식 붙여넣기 단축키, 마지막 작업을 반복해주는 단축키, 슬라이드 쇼 보기, 현재 슬라이드 쇼 보기 단축키, 여기에 있는 단축키들은요, 우리가 그만큼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텍스트 크기를요, 크게 하고 작게 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땐 여기 있는 단축키를 알아두면 훨씬 더 빠른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를 크게 하고자 할 때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블록을 지정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의 F2번 키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블록이 지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여기에 보면 대괄호가 있죠. 여기에서 닫는 대괄호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글자가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옆에 있는 열린 대괄호를 누르면요, 글자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크다라는 부호와 작다라는 부호가 있죠. 이거를 누르게 되면 똑같은 단축키가 적용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지정하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크다라는 부호를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커지고요. 다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요. 작다라는 부호를 누르면 글자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자 속성에 대한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글자를 굵게, 우리 진하게라고 하죠. 그리고 기울임, 밑줄에 대해서 해보고자 할 때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록을 지정을 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B를 누르면 이렇게 굵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는 기울임을 말하는 건데요. 블록을 지정하고 컨트롤 I를 누르면 기울어지죠. 세 번째는요. 블록을 지정하고 컨트롤 U를 누르면 이렇게 밑줄이 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나 도형을 그려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기본적인 정렬은 왼쪽 정렬로 되어 있잖아요. 자, 상황에 따라서 도형 같은 경우는 기본이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왼쪽 정렬하고자 할 경우도 있고 오른쪽 정렬 또는 가운데 정렬하고자 할 경우도 있습니다. 글자를 왼쪽으로 정렬하고자 할 때는 컨트롤 L입니다. 글자를 가운데로 정렬하고자 할 때는요, 컨트롤 E가 되는 거고요. 글자를 오른쪽으로 정렬할 때는 컨트롤 R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블록을 지정을 하고요. 컨트롤 E를 누르게 되면 가운데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블록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전체 틀일 때는요. 틀을 클릭하고 컨트롤 R을 눌러도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다시 이 부분을 왼쪽으로 정렬하겠다 그럴 땐 컨트롤 A를 누르면 왼쪽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으로 우리가 텍스트에 관련된 단축키를 사용할 때 많이 쓰이는 단축키고요. 다음에는요. 도형 텍스트 복제하기, 즉 도형도 적용이 되고 텍스트도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도형을 일정한 간격으로 옆에 나란히 복제를 하고자 한다 할 때는요. 컨트롤 D라는 단축키를 사용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이렇게 윈도우 창을 만들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사선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간격을 이렇게 맞춰주면 안내선이 보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D를 두 번 눌러 보겠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T.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도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역을 이렇게 윈도우 창에서 지정하시고요. 제가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컨트롤 D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선택되어진 거를요. 끌어다가 이렇게 안내선을 따라서요. 자기가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되겠죠. 나란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복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는요. 슬라이드를 복제하고자 할 때도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컨트롤 D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도형을 복제하고자 할 때도 도형을 선택해서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옆으로 복제를 하고자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요. 자, 이 부분이 없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요. 컨트롤 D를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기가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선택되어진 게 한번 이렇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다시 클릭, 여러 개의 개체를 선택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자기가 끌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맞춰둡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아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컨트롤 D를 할 때는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한번 자기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컨트롤 D를 하고요. 여기서 절대 해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D 누르고 이렇게 눌러줘야지만 나란히 복제가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단축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체 그룹이라든지 개체 그룹 해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맞춰놨을 때 이거를 선택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요. 즉 앞에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크기를 줄이고자 한다 할 땐 자기가 이렇게 일단은 선택하겠죠. 개체를요. 자, 선택을 하고 크기를 줄인다고 여기에 대각선 방향키 갖다 놓고요.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요. 이렇게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요. 자, 여기서 그룹을 할 때는 컨트롤 G거든요. 컨트롤 G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개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이동하기도 편하게 되는 거고요. 또는 여기서 아까와 똑같이 여기 대각선에 갖다 놓고요. 크기 줄여 볼게요. 자, 이렇게 줄이니까 어때요?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개체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고자 할 때도 그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똑같은 간격으로 해서 크기를 줄이고자 할 때도요. 그룹을 하고 크기를 줄여 주셔야지만 변동 없이 크기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수정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을 다시 해제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영역을 지정하고 컨트롤 쉬프트 키 G를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개체가 그룹되어진 게 해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개체 그룹은 컨트롤 G가 되는 거고요. 개체 그룹 해제는요. 컨트롤 쉬프트 키 G가 되는 겁니다. 익혀 두시면 편리하겠죠? 이번에는요. 서식을 복사해서 서식 붙여넣기에 대한 단축키를 할 건데요. 여기에서 단축키는요. 우리 복사하기가 컨트롤 C잖아요. 거기에 Shift 키만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하기에서 붙여넣기를 할 때 컨트롤 V잖아요. 거기에 Shift 키만 추가하면 컨트롤 Shift 키 V를 누르면 서식 붙여넣기가 됩니다. 여기에 도형을 보면은요. 도형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고 테두리가 주어진 걸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여기에 있는 원형 도형에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클릭을 하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C를 누릅니다. 적용할 도형을 클릭하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V를 누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V. 텍스트도 가능합니다. 텍스트도요. 전체적인 틀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ESC키를 누르면 틀이 선택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컨트롤 쉬프트 키 C를 누르고요. 적용할 텍스트를 클릭하시고요. ESC키를 누르면 틀이 선택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 V 클릭 컨트롤 쉬프트 키 V 클릭 컨트롤 쉬프트 키 V 어때요? 적용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서식 복사라는 단축키를 안 쓰고요.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편집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여기에는 마지막 작업에 반복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원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여기 채우기가 있습니다. 색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작업한 게 여기 노란색 채우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형에도 똑같이 노란색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럴 땐 클릭하고요. F4번 클릭 F4 클릭 F4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요. 간혹 서식 복사와 F4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식 복사는 여기 안에 글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글자의 서식까지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 F4라는 건 뭐냐면요. 이 원본에서 마지막 했던 작업을 기억해서 다른 도형이나 글자에도 적용되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나면, 즉 PPT를 만들고 나면 슬라이드 쇼를 하잖아요. 이 슬라이드 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제목부터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F5번이 되는 건데요. 현재 작업한 슬라이드만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보고자 할 때는요. 여기에서 Shift 키 누르고 F5번을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시트가 여기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슬라이드 이쪽 7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업은 7번째 슬라이드에 있지만 여기에서 F5번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타이틀부터 슬라이드 쇼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1페이지부터 슬라이드 쇼가 되는 거거든요. 자, ESC 나와서요. 이번에는 여기 7번째 슬라이드에 갖다 놓고요. 제가 Shift 키 누르고 F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7번째 슬라이드가 슬라이드 쇼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전체 슬라이드 쇼를 하고자 할 경우도 있고요. 또는
현재 위치한 슬라이드에 대한 슬라이드 쇼만 보고자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F5번이냐 아니면 Shift 키 누르고 F5번이냐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슬라이드 쇼는 빠져나올 땐 ESC 키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 단축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외에 유용한 단축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요. 여기에서 컨트롤 M을 누르게 되면 새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취소할 땐 이 컨트롤 Z라는 단축키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취소한 내용을 다시 취소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여기 컨트롤 Y는 잘 모릅니다. 그럴 땐 컨트롤 Y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작업한 화면을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컨트롤 S를 누르게 되면 현재 작업한 화면이 저장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 슬라이드에 새로운 이름, 즉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원래는 파일 탭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야 되지만 키보드 맨 위에 보면 F12번이라는 펑션 키가 있잖아요. F12번을 누르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창이 띄워집니다. 거기에 내가 원하는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요. 파워포인트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축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